네, 7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밀린 고정구를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캐드 파일을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벤토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도면만 보면서, IAM 환경에서 미드라우 방식으로 어떻게 생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치공구가 보통 이제 드릴 지그 또는 밀린 고정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드릴 지그는 지그라고 얘기하고, 밀링 고정구는 밀링 지그라고 얘기 안 하고, 밀링 고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그하고 고정구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학문, 뭐 거의 비슷하게 뭐 다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지그는, 공구를 안내하는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공구를 이건 드릴 지그인데, 드릴이 이 파이6 GCS를 통과해서 가공하는 거죠. 이 부위를. 그래서 공구를 안내하는 부분이 이 부분, 드릴 부시, 8번 부품인 거죠. 그러니까 공구를 안내하는 부품이 있으면 지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드릴 지그는 지그라고 부르는 거고요. 밀린 고정구는 공구를 안내하는 부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드릴은, 공구가 수직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점 운동이기 때문에 XY 방향으로 이동이 없는데, 밀린 고정구는 측면 커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구를 안내할 수 있는 장치는 없고, 공구를 세팅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세팅. 그걸 이제 세트 블록, 4번 세트 블록이라고 하고요. 자, 이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엔드밀을 이 세트 블록의 측면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요 2mm만큼 싹 이동시켜서 앞으로 쭉 보내면 이면이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블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밀링은 뭐 지그라고 하지 않고 밀링 고정구, 드릴은 드릴 지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치공구에서 이제 치공구에 3요소가 있는데, 치공구의 3요소는 위치 결정면, 위치 결정구, 클램프예요. 위치 결정면, 이 반드시 이 세 개가 있어야 치공구라고 쳐주는 거예요. 뭐 고정구든 지그든 이렇게 쳐주는 거고. 자, 이 부품에서 위치 결정면은 얘죠. 얘고 위치 결정구는 얘가 됩니다. 상하 방향으로. 자, 좌우 방향으로의 위치 결정구는 얘입니다. 얘. 4번이고요. 위치 결정면은 V블록의 이면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클램프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위치 결정면, 위치 결정구, 클램프가 모두 다 있는 상태고, 자, 이쪽에 와서도 밀린 고정구인데, 위치 결정면은 여기 밑면과 직접 내경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결정면 잡혀 있고요. 그다음 위치 결정구는 내경과 밑면을 같이 잡아주고, 클램프는 위에서 요 2번 스트랩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들을 보면 보통 까만 삼각형, 하얀 이렇게 빈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까맣게 색칠해 둔 삼각형은 위치 결정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결정면의 반대편에 삼각형이 비어 있는 것들은 클램프 위치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치공구 과제를 해결을 할 때 이런 모양을 보면, 아, 이게 위치 결정구를 여기다가 설치하라는 말이고 이쪽에 클램프를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면이 표시가 되겠죠. 네, 가공부가 표시가 됩니다. 그 정도 아시면 시공구 쪽은 뭐 대충. 그리고 어, 드릴 지그는 사람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드릴을 쭉 내려서 이렇게 드릴링 머신에서 가공을 하죠. 탁상 테이블 드릴링 머신 있죠. 거기서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이동해 가면서. 자, 근데 밀린 고정구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기계에 클램핑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램핑 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밀린 고정구에는 있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릴 지그는 밑에 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들 때 편리하기도 하고 칩을 제거하기도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헤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만 주었을 때, 헤드 파일이 없고 도면만 주었을 때는 이걸 보고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드릴지고 이거는 이제 잠시 끄고 화면 정리를 좀 하고, 네, 이렇게 정도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자, 이제 저는 폴더를 이거 K08 밀링 고정구, 미글림 픽스처죠. 고정구에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해놓은 인벤터 파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새로 IAM 환경에 들어가야 되겠죠. IAM 환경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면을 전부 다 켤게요. 켜고
홈 버튼 눌러서 방향 설정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미들아웃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들아웃.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찾으라는 얘기죠. 시공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공작물입니다. 무조건 공작물을 가장 먼저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작물과 붙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위치 결정구, 뭐 플레이트, 뭐 이런 클램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 없으면 뭐 다른 거 해놔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공작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치 결정구, 베이스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나가 볼게요. 공작물은 뭐 치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델링하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보겠습니다. 그다음 create 누르고 공작물이니까 뭐 공작물 이번에는 분명을 전부 다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공작물 쓰시고 센터 포인트 원점 설계니까 반드시 원점 센터 포인트 눌러주셔야 나중에 조립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음, 자, 이렇고요. 제가 이제 이거 스케치할 때 선 쓰지 말고 사각형 쓰라고 했죠? 사각형. 자, 사각형을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 단면만 그린 겁니다. 이 단면만. 그래서 치수 기입은, 이거는 22의 반이니까 1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는 32의 반이니까 16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은 41인데, 41 나누기 2 하면 20.5 바로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소수점으로 39.676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나누기 좀 번거롭죠. 그럴 경우에는 치수를 바로 쓰시고 나누기 2 하시면 계산해서 여기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높이는 6mm, 15mm네요. 여기서 이건 6mm고 얘는 15mm.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중심, 회전 중심을 긋지 않아도 사각형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 있으니까 훨씬 모델링이 쉽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프로파일로 잡고 회전축 중심 주고 오케이.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mm, 18.5mm 가공해야 되겠다. 그죠? 가공 부위 일단 클릭합니다.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그냥 할게요. 스케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를 부위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요? 18.5 이렇게. 그래서 돌출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어디로요? 반대 방향으로 컷하시면 됩니다. 아, 컷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방향이 맞죠? 자, 이렇게 됐고요. 가공물은 일단 됐습니다. 가공물 됐으니까 가공물은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투명 처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한글 버전에서 이게 선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영문 버전에서는 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그래서 이렇게 어, 복기를 하면 공작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결정구 3번을 해볼게요. 3번. 자, 3번 위치 결정구. 그레이트 넘버 3이죠? 03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명칭도 다 집어넣을까요? 그냥 폰만 넣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자, 원점 눌러주고요. 자, 공작물의, 우리 제품의 스케치면은, 음, 이면 잡을 거예요. 앞에서 보면, 모양, 이면 잡고, 자, 공작물의 내경하고 이 밑면에 위치 결정구가 딱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공작물 이선과 이선이죠. 근데 지금 선을 스케치 뭐 라인을 이렇게 해도 안 잡힙니다. 안 잡히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형상 투영을 먼저 해놔야 돼요. 형상 투영을 이것과 이것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원점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 이 사각형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만들면 되겠죠. 그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밑에 사각형 또 하나 있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안에 약간 들어간 거 하나 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상은 다 나온 거고 치수 규제만 할 건데요. 자, 치수 규제할 건데, 내경은 굳이 이 라인과 맞췄기 때문에 치수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높이만 규제하면 되겠죠. 근데 높이는 이걸 뭐, 굳이 잴 필요는 없어요. 15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게 못하기 1이라고 한 3mm 정도 낮추면 되겠네.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한 3mm 정도만 하시고요. 나중에 모자라면 또 올리면 됩니다. 2mm가 좋겠습니다. 2mm.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긴 6mm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치수가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들어가기 전에 어,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자, 여기 이제 직경을 써야 되는데 직경이 없죠. 근데 공작물의 치수가 아까 얼마였어요? 41인데 41보다 조금 더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일 필요 없죠. 제일 필요 없고 41보다 조금 더 나가 있으니까 뭐 42나 43 생각하고 22 정도? 23, 23이나 23.5,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3.5를 잘 해볼게요. 크군요. 23으로 하겠습니다. 됐고요. 공작물 여기 있으니까 음, 조금 얼마 안 나갔다 그죠? 22도 해야 되겠다 그죠? 뭐 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부분은 치수가 없으니까 이걸 또 뭐 재도 되지만 이게 22였잖아요. 근데 22라인하고 거의 같죠. 같으니까 그냥 같이 써도 됩니다. 이 라인과 같이 쓰겠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라든가 이런 깊이들은 뭐 그냥 목측할게요. 이게 목측인데 목측을 뭐 잘 해도 괜찮습니다. 15에서 지금 이게 6이니까 이면에서 여기까지가 뭐 6보다는 좀 작게 보인다 그죠? 그럼 17이니까 12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12 정도 하겠습니다. 12. 사각형이 죽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는 스트레이트로 해도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하면 이게 터지니까 살을 약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부위는 아닙니다. 중요한 부위는 아니라서 이거는 2mm 정도만 할게요. 좀 깊어 보이긴 한데 그 다음에 직경 부위도 이 정도 잡아서 6 정도 해볼까요? 7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측을 안 할 거면 도면 작성하실 때 좀 재놓고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프로파일은 3개입니다. 3개 잡고 회전 중심 올리고요. 됐죠? 그 다음에 못하게 해볼까요? 딱 1만 하겠습니다. 1만 하고요. 밑에 탭이 하나 있는데 탭 하나 뚫을게요. N사 탭의 ISO 매트릭에 4에 이면 찍고 원찍 으면 중심 잡아주겠죠? 잘못 찍었습니다. N사에 이면 찍고 원을 찍어야 잡아주겠죠? 네, 됐습니다. 관통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됐고요. 못따기 밑에도 좀 필요한 것 같죠. 도면에는 없지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못따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형상을 보면 이쪽에 따진 부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엔드밀이 요 밑면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따놓은 거예요. 여기 컷을 해놓은 겁니다. 컷.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평면을 어, 요 원의 윗면 잡아서 이 공작물보다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엔드밀 커트가 지나가면서 이면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이 치수는 마찬가지로 나 공작물에서 1mm만 넣을 거야. 또는 뭐 2mm만 넣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5 넣겠습니다. 1.5 넣을 거고요. 그래서 컷으로 여기까지다. 그죠? 반대편으로 컷을 하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공작물보다 이면이 들어가 있어야 엔드밀이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있나요? 키가 있다. 그죠? 키 한번 해볼까요? 키는 자, 이쪽 방향이고 F7 눌러서 닫는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 사각형으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으로. 22니까 규격이 얼마냐면 6 곱하기 6 쓰시면 돼요. 17에서 22까지는 6 곱하기 6에 3.5죠. 곱하기 6 쓰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3.5입니다. 3.5고요. 굉장히 깊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자, 3.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다, 그죠? 여기까지는 1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짠, 한 8 정도 할까요? 뭐9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8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폭이 6이니까 얘를 잡고요. 얘를 잡고 컷하면 되겠죠? 좌우 방향으로 컷. 폭은 6.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자, 오케이 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필렛으로 R3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면 됩니다. 음, 됐죠? 그러면 이제 위치 결정구는 끝났고요. 이게 이제 위치 결정구가 가운데 구멍에 이렇게 전부 다 막고 있으면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일단 하는 김에 뭐 더 하겠습니다. 더 할게요. 스케치로 윗면 잡아서 제가 뭘 할 거냐 하면 사각형으로 좀 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경이 22였으니까 치수를 얼마를 줄 거냐면 22였으니까 18 정도 줘볼까요? 18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치수도 이 치수랑 같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도로 주고요. 이렇게 해서 따낼 겁니다. 따내면 이제 이 면이 접촉이 이 네 점만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컷으로 이만큼을 딸 거예요. 이만큼 컷으로 지정면 지정면은 지정면은 이면이네요. 대충 형상이 이해가 가시나요? 음, 제품의 색깔은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면에는 없지만 일단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실제 설계를 하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 게뭐 이물질이 있어도 위치 결정을 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전둘레를 다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상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 이 키의 용도는 동력 전달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동력 전달이 아니고 이 면이 만약에 이 면이 휙 돌아가 버리면 가공에 간섭이 되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회전 방지를 위한 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폭을 한 3이나 4로 해도 상관없어요. 동력 전달용일 때만 KS 규격을 적용하고 동력 전달이 아닌 경우에는 뭐 그냥 회전 방지니까 뭐 원래는 세트 스크류를 박아도 되는데 여기는 키를 해놨네요. 그죠? 뭐 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동력 전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치 결정구까지 했어요. 4번 위치 결정구까지 했고요. 그리고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단 캡을 하고 싶은데 캡은 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구멍 안에 조립이 되어 있죠. 그럼 캡을 먼저 해놓고 뭐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도 되지만 이 캡에 닿는 면이 없잖아요. 지금 허공이거든요. 다. 이면도 아직 없죠. 이면도 아직 없어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면은 이게 있긴 하지만 안 붙어 있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고 이것도 붙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위치 잡을 때가 상대편에 관련시켜서 위치 잡을 때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먼저 하는 게 이런 경우에서는 어, 모델링의 순서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베이스 플레이트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01로 한번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고, 센터 포인트 누르고, 스케치 평면은, 자, 이면 잡을게요. 이면 잡아서, 앞에서 봤을 때 사각형이죠?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근데 조건은 어때요? 요 먼저 만들어 놓은 위치 결정구의 밑면과 이가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형상점을 하나 해서, 동일선상 구속으로 만들면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전체 높이는 뭐 재보니까 17이었어요. 그래서 17로 하시고요. 그럼 이제 높이는 정해졌고요. 좌우 폭방향 25네요.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재보니까 25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도면을 받아갖고 치수가 없으면 재놓으면 되죠. 그냥 재놓으면 됩니다. 137이네, 여기는. 137. 이렇게. 이 사각형이 이제 가장 바깥대 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 잡아서 물줄로, 가운데 프로파일 잡고요. 좌우로 보내면 되겠죠? 좌우로 얼마를 보낼까요? 90이네요, 90. 좌우로 90. 그죠? 90을 보냈습니다.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멍 뚫어야죠. 구멍 뚫어야 되겠죠? 그럼 스케치면 잡고요. 스케치면 잡고 형상 수정하면 된다, 그죠? 우리 구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만들어 놨죠, 밑에. 이거대로 돌출. 이거 금방 만들어 놓은 거 잡은 거 뭐예요? 어, 이 위치 결정구의 밑에 구멍을 그대로 잡은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밑에 구멍을 이제 홈을 이 커버 커버가 들어갈 5번 커버가 들어갈 구멍을 가공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중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그러면 들어가서 F7 누르고 단면 상태 확인하고 그러면 보세요. 사각형으로 뭘 몇 개를 그리면 되나요? 한 개만 그리면 되네요. 한 개만. 한 개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한 개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중심점하고 얘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구석이 확실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윗면은 이면보다 이 공작물의 여기 밑면보다 약간 내려가 있죠. 그래서 형상태형을 2라인을 해서 이것과 이걸 0.5만 줄게요. 0.5. 0.5만큼 남기고 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경 방향은 그림상으로 한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움직여서 16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돌출하면 회전하면 되죠. 이만큼을 컷할 거잖아요. 컷으로 회전 중심은 얘로 하면 이제 밑에 부분이 이제 이 커버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키움 파보겠습니다. 키움은 아까 여기 3.3이네요. 3.3이죠. 3.3이니까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똑같은 방향에서 잡고 F7 누르고 스케치를 키움이니까 이렇게 파시면 된다. 그죠? 근데 치수가 여기서 3.3이에요. 형상청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3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3.3이 맞아요? 2.8이죠. 2.8이네요. 2.8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8 맞죠? 됐고요. 그럼 컷. 자, 이건데, 어, 좌우 방향으로 컷이죠? 폭은 얼마일까요? 6mm죠. 아까 우리 키를 6으로 했으니까 6mm 하시면 이렇게 만나는 거를 그 위치 결정구의 직경 부분하고 똑같이 만나도록 방향 잡아볼까요? 정확히 만나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플레이트에서 일단 키움 팠고 뭐 완성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들어온 김에 완성하고 가겠습니다. 스케치면 잡아서 이 구멍 M12 탭이 두 개 있다, 그죠? 그럼 M12 탭 두 개 먼저 해볼까요? 자, 제가 점은 뭐를 잡으라 했어요? 점은 그냥 점 찍지 말고 선을 잡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요? 36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얼마요? 60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60.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홀로 깊이 관통으로요. M12를 누르시고 됐고요. 전체 관통으로 하시면 되고 이 점과 이 점 주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OK 하시면 이제 구멍까지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정면에서 나온 형상은 이제 다 만든 것 같고요. 평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면.
평면에 가면 세트 블록 자리가 있고, 뭐 단도 져 있고, 요 뭐 이상한 뭐 U자형 볼트가 조립되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단 먼저, 요 라인 먼저 잡아볼게요. 자, 스케치 이렇게 이면 들어가서, 뭐 지금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재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냥 목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목축. 목축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실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우리 아까 공작물 선입니다. 공작물 선하고 지금 여기가 2mm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까지는 5mm나 이렇게 될까요? 5mm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이 한 이 정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재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잘못되면 언제든지 고치면 되니까 뭐 25네요. 25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 선과 이 선의 치수도 얘를 찍어서 25 이렇게 이렇게 딸게요. 저는 나중에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뭐 바꾸면 되니까요. 자, 이건 컷이에요. 컷인데 깊이가 얼마냐면 지금 이게 17이었잖아요. 요 단위거든요. 요 단. 요 작은 단위인데 요 단위 뭐 17이니까 2, 3mm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2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뭐 모자라면 더 내리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여기까지 어,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일단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